한국엔 아직 잘 모르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곳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건데요. 바로 앞으론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으며 한국 속 유럽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쁜 주택들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총 109채의 2층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모두 좋은 판단하에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임장하기 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온비드 공매를 통해 진행하는 물건이며 인터넷 입찰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 물건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집 근처로 가까이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정말 잘 조성된 마을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마을 앞으로 커다란 동산과 예쁜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요. 109채의 주택 중에서 비워진 곳이 꽤 많은 편이었고요. 중간중간 금매로 매매를 진행하는 집들도 여러 보였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공매로 진행되는 집을 보여드리지만 제 설명과 다른 내용들을 잘 들어보신 다음 일반 매매로 공매보다 더욱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마을의 기본 구상에서의 출발은 농촌 공동화 방지와 기대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은퇴 세대가 도심지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모여 거주와 펜션 사업을 통해 수익까지 창출시켜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곳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비워진 곳이 많고 이런 곳이 있다는 정보 또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전원마을 조성과 이 마을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과 지향하는 바는 무척이나 좋았으나 홍보 부족과 주변 환경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거나 저렴하게 매매해서 세컨하우스나 도심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직접 살기에 좋은 편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전원마을 내에는 빈집들도 여럿 있는 상태에 수익성을 더하기 위한 펜션 사업은 거의 멈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지만 아직까지 세컨하우스나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은 약 20가구 정도는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빈집이 많다는 뜻은 매도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매도가 어렵다면 실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으나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됩니다. 이 수많은 집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입찰하시거나 직접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은 현재 총 5건이 있는 상태지만 5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의 물건을 보신 뒤 실제로 임장 오셔서 마을의 분위기와 주택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입구에서 4번째 라인에 위치한 집이고요. 건물 번호는 11호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62.7제곱미터, 79.4평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99.9제곱미터, 30.22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 지어진 상태고요. 현재 소유권자는 코레일의 소유로서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에 설정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2년 12월 18일이고 지금은 숙박시설로 등록된 상태이지만 취득한 뒤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 또한 가능한 상태입니다. 집엔 블라인드가 모두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다른 곳들은 블라인드가 없는 곳도 있고요. 오늘의 집처럼 소유자가 코레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개인들이 보유한 주택들도 있습니다. 코레일로 등록된 곳은 실제로 코레일이 펜션 사업을 위해 매수하고 운영했던 곳입니다. 펜션으로 운영했으니 당연히 집 내부에 주방 설비와 침대, 에어컨 등은 구비가 된 상태고요.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선 낙찰자에게 전부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가까이 와서 보시면 1층과 2층 출입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층은 오른쪽, 2층의 출입구는 왼쪽입니다.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층을 통해서 2층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집이 출입구가 2개인 이유는 1층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며 2층은 펜션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1층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임장 갔을 때 내부를 직접 촬영하고 싶었으나 관리인의 부재로 인해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 온비드 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진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열람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방문 전 사진으로 꼭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층의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1층 공간을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하고 1층 출입문을 잠그게 되면 별도의 공간처럼 사용이 가능해 펜션 운영으로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펜션 운영이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 느껴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서 직접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 이 물건을 통해 에어비앤비 사업이나 개인 펜션 운영을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코레일에서 직접 매수 후 펜션으로 운영하며 꾸준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집에 비해 컨디션이 좋은 편이고요. 4대의 에어컨이 설치된 상태라 실외기가 바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집을 바라보게 되면 집은 예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임은 확실하니 설 연휴를 이용해 임장 가보시더라도 헛걸음은 아니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지 경계면 설명드린 뒤 주위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린 부분이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79.4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30.22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거실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신다면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모두 정확히 등기된 상황에 어려운 권리나 어떠한 임대차 관계 또한 없으며 토지와 건물 모두 매각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주위 환경 한번 보시면 한국 속 유럽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실제로 마을 내부에 독일어 교육시설도 있었지만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시면 카페는 아직 운영을 하고 계시니 커피 한잔 하시며 궁금하신 점들을 직접 질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에 위치한 곡성 강빈마을이고요. 귀농 귀촌도 좋지만 보다 좋은 환경의 세컨하우스를 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구경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위치 설명해드린 뒤 매각 물건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곡성군청까진 자차로 30분 정도 걸리며 구례군청까지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변으론 구례, 순천, 화순, 광주, 담양, 순창 등이 있으며 광주광역시청을 기준으로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의 집에서 15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위치에 압록유원지가 있고 그 앞으로 섬진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섬진강에서 옆으로 빠져 흘려내려오는 보성강변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을의 바로 옆과 들어오는 길목의 인프라 시설은 많이 부족한 상태며 카페들은 종종 보이지만 음식점과 마트 등은 부족합니다. 만약 이곳에 거주하시며 마트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자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거주하시기 힘들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물건지고요. 개발의 목적 달성은 사실 실패했다 볼 순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전원마을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이곳에 있고요. 다른 물건들도 진행되는 상태에 오늘 보신 집과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고 다른 점이라 한다면 집의 위치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해드리는 라인 쪽으로 가시면 일반 매매를 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화번호를 붙여 두셨으니 전화해서 매매 금액 이야기해보시면 공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관리번호 202-1200-057063 소재지는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92번지 달빛주택 11호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요. 감정가격과 최저 가격은 2억에 평가됐지만 절대로 입찰하시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날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는 9천만 원이고
심지어 대지도 오늘의 물건보다 20평 정도가 넓은 상태에 집 상태도 아주 예쁜 집이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다른 곳의 경우 더 저렴하게 매매도 진행하는 중이니 그런 집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정된 2억이란 금액은 2015년도에 코레일이 매수한 금액이며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가격대로 공매를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격대로는 절대로 입찰하시면 안 되고요. 눈여겨보시다 가격을 낮춰 다시 나오게 되면 입찰하시거나 급처분 중인 일반 물건을 취득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입찰기일은 올해 1월 11일부터 진행돼서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중이지만 낙찰이 되지 않고 무조건 유찰이 될 테니 입찰기일은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상태로 입찰은 아주 쉬운 편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262.7제곱미터로 79.4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99.9제곱미터로 30.22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고요. 주택의 구조는 목구조의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날은 2012년 12월 18일입니다. 면적 정보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고 아래쪽 위치 및 현황 보시면 매각 진행되는 토지와 건물 표시가 되며 부대 조건은 본계약의 거래 신고는 매수인이 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요. 전남 곡성 강빈마을 단지 내에 위치하며 기존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 추후 용도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총 2층으로 구성된 주택에 전체 방 3개, 화장실 3개로 되어 있고 마을 내부에 별도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온비드에 들어가서 물건관리번호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읽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타 입찰 가능한 물건들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입찰 공고문과 매매계약서, 그리고 사진 등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보시면 아무런 권리관계도 없으니 물건 자체는 깨끗한 편입니다. 오늘은 코레일의 물건을 매각하는 사건으로서 별도의 임차권이나 근저당권, 그리고 인수되는 어떠한 권리관계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월세로도 계약이 상당히 많이 된 편이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금액이 가장 많았으니 단기 계약을 통한 월세로 살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